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 부자 된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아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살아야 부자 된다고 자극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인스타나 뭐 여러 군데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 특히 뭐 갓생, 요즘은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조금 유행했었던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스터디들도 엄청 많고 뭐 독서 모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많이 하고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강의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알아볼 게,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되는 건 맞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정 부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냥 노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이 부자가 되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부동산 강의 중에서 최근 막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성실한 거,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현재 잘하고 있는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는 솔직히 좀 냉혹한 면도 있고 현실이거든. 이렇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뭐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면 다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일상 부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뭔가 자극을 하고 노력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들게 하고 뭐 도태감에 빠지게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고수가 초보를 가르치는 시대였거든요. 뭐 나눔을 하는 거죠. 지식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뭐 강의료도 받고 뭐 하는 건데, 요즘은 뭐 클래스 101이나 이렇게 플랫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덜 초보가 초보,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뭐 그렇다고 고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진짜 부동산으로 뭐 부자가 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뭐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운이 좋았다는 것도 인정은 하고 가야 돼요. 유례 없이 긴 상승장이 있었고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좀 축소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인정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운이 좋았던 이유라고 보시면 딱 그냥 서울 매매 지표만 가져와도 알 수 있어요. 2009년, 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데, 이때까지 하락장을 보이다가 그때부터 지금 거의 21년 말 22년까지 유례없는 긴 상승장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좀 정책 때문에 꺾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위기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우려가 됐지만, 갑자기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서 2차 폭등장이 또 나오는 그런 전례 없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잘 탄 그분들이 운이 좋았다,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분들과 지금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하는 분들이 절대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만 이렇게 성공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운도 좋았지만 운을 잡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락장 때, 이때는 하락장이 좀 길었거든요. 이때 하락장이 길 때 시장이 모두 불안해하고 매매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그때 갭이 축소될 때 이 부분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올바르게 평가하는데도 공부가 필요했을 거고,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내 자산을 많이 올려줄 지역들을 막 공부하고 임장 다녔고 그리고 투자하셨고, 그리고 빛을 볼 때까지 자산을 보유하신 거잖아요. 뭐 빨리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 자산을 많이 증식해서 부자가 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했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운도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자기 그냥 노력만으로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부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런 상황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 좀 이런 방식이에요. 일단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성공 포르노라고 요즘 많이 하죠. 자기들이 이렇게 성공했고 부를 잃었고 이런 걸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보여주고 스터디라든지 이렇게 커뮤니티를 모은 다음에 그 커뮤니티에서 그분들의 성공이라든지, 뭐 그분들이 오늘 어떻게 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임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만들죠. 일종의 뭐 작은 인스타 같은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뭐 죄책감이라든지 도태감에 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나만 뒤처지게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계속 주면서, 그 뭐 강의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소속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속지 않으려면 이런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라는 걸 막 하다 보면은 아,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하루 종일 뭐 거의 몇 킬로를 막 임장을 다니고 전국 지방 곳곳을 막 임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상승을 했던 과거 상승장과는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면서 이게 맞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거에 빠지는 것도 위험해요. 저는 잘못 빠지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 가지 통계를 놓고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아,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답을 막 찾을 수 있다. 부동산에서도 통계가 있고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은 어쨌든 심리예요. 저희가 어느 지역을 좋아하고 어느 지역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얼추 알고 있듯이 만약에 통계로 정답이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강남 집값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의도 집값이 그렇게 비쌀 이유도 없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잖아요. 선호하는 지역들이 비싸고 더 치고 나가고 양극화는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계로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식이 옳은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좀 잘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쉬운 방식은 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아 이렇게 해서 뭐 장기 보유해 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증식하면 된다. 이렇게 쉽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아 저런 건 정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렵게 통계를 분석하고 막 진짜 엄청난 임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빠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왜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도 하면서 좋은 부동산을 잘 보고 뭐 지역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잘 사두고 내가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갭 투자로 잠깐 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시점 중간에 관리할 때 몇 번 그리고 그냥 매도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틈틈이 관리만 하면서 자산 증식을 누리면서 내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병행하려고 한 거지 여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내 직장 생활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저희가 뭐 부동산 이런 걸 몰랐을 때 뭐 건물주를 봤을 때라든지 저런 분들은 놀면서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건물주분들이 그렇게 막 놀고 먹진 않아요. 놀고 먹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그 건물을 뭐 매일 보진 않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일과 투자는 저는 병행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결론을 짓고 싶거든요. 제가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계획 중인데 어쨌든 뭐 소자본이나 뭐 저평가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면서 막 단기 시세 차익을 막 하려는 것들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물건을 바닥에는 붙잡지 못하겠지만 괜찮은 시점 공부를 통해서 시점을 계속 공부하고 경제 상황을 공부해서 괜찮은 시점에 잡고 저축처럼 단기 투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먹고 내 자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그러면서 내 직장 생활로 현금 소득도 얻고 이렇게 병행하는 게 저는 진짜 잘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 가져왔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영상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